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TV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 상공에서는 거대한 기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차가운 비를 뿌리고 있고 중부 지방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한파입니다. 바람이 남풍에서 북풍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강한 한기가 남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날씨를 상세히 분석하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상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아니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기의 강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5시 1분 기준으로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삼면바다의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됐고 거의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체감온도가 대폭 낮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저기압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이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전선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을 말하는데 공기가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구름과 비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저기압은 특히 강한 남북 온도차를 동반하고 있어서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됐습니다. 전선이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12월 24일 정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전선의 비구름은 이미 일본 쪽으로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일본 규슈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하게 됩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우리나라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날 중부지방 북부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마스 당일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기상학적으로는 적설량이 1c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고 초목이 노출된 경우를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기 때문에 모두 그린 크리스마스입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날 비가 올 경우에는 쓸쓸하다는 의미로 블루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비도 오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는 이런 기상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파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차가운 대륙성 기단이 남하하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을 말하며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철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달하는 거대한 한랭 고기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850헥토파스칼 고도, 즉 상공약 1,500m 기온을 살펴보면 이 한파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상학에서는 상공의 기온을 측정하여 지상 날씨를 예측하는데 850헥토파스칼 고도는 대륙권 하층의 대표적인 기압면입니다. 영하 6도선을 그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차가 약 9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상공 1,500m에서 영하 6도면 지상에서는 영상 3도가 됩니다. 영상 3도는 눈이 녹지 않고 지상에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기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24일에 북한 지역에 걸려있던 영하 6도선이 25일에는 제주도 북쪽까지 단번에 밀려 내려옵니다. 한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거침없이 남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일엔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가면서 이날 한기의 피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일별 상세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일본 동쪽 기압골 위에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압골이란 등압선이 말굽 모양으로 휘어진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바람과 바람이 충돌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동적 기압 배치가 완성됩니다. 서구동절한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한 겨울철 전형적인 기압 배치로 우리나라의 북풍 계열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서해상에서는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해기차란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데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강한 북풍이 불 때는 이 눈구름이 우리나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북서풍이나 서풍으로 바뀌면 서해안 지역에 눈구름이 걸리게 됩니다. 동해에는 등압선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압선이란 같은 기압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 선이 휘어진 곳에서는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수렴대가 형성됩니다. 백두산을 돌아서 부는 바람이 이 수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해안 기단 수렴대입니다. 기단이란 넓은 지역에 걸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수렴대를 중심으로 동해상의 눈구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렴대가 지나가는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어 차갑고 강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기압 경도가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강한 바람을 뜻합니다. 12월 26일 금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심화됩니다. 저기압이 오호츠크해로 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를 폭탄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24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24헥토파스칼 이상 하강하는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서구동적 기압 배치는 더욱 강화되고 등압선 간격은 한층 더 좁아집니다. 동해에는 빈틈없이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폭설이 내리고 일본 넓은 지역에도 폭설이 예상됩니다. 24일에 일본 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점차 발달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저기압이 발달하면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주위와의 기압차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고 기압 경도가 커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해집니다. 25일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눈구름은 26일에는 동해 전체를 덮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바람도 24일을 기점으로 날이 갈수록 매우 강해집니다. 25일부터는 전 해역에 강풍이 불어 매우 거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각 해역을 살펴보니 각각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초속 20m는 시속 72km에 해당하는 속도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25일부터는 거의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해안과 도서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보란 기상청이 발표하는 공식 경보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는 초속 21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이번 한파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고속도로와 다리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어업활동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설 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의 보온 및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사육시설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동풍강수 현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풍강수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많은 눈이나 비를 내리는 현상입니다. 산악지역에는 1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어 교통마비와 고립 우려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동해안 기단 수렴대의 영향으로 시간당 5cm 이상의 강설이 예상됩니다. 적설량이 50cm를 넘을 수 있어 건물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도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서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릴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7일 토요일 이후에는 저기압이 오호츠크해에서 정체하면서 서구동저 기압 배치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바람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28일 일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새로운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서해상에 눈구름이 다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압골이란 저기압이 만들어내는 골짜기 모양의 저압부를 말합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릴 수 있습니다. 29일 월요일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씨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복사냉각 현상으로 인해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복사냉각이란 맑은 날 밤에 지표면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말하며 봄과 가을에 주로 나타나지만 겨울철에도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낮 기온은 점차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다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날씨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니냐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한파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미국 서해안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에 대기의 강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의 강이란 태평양 하와이 부근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 흐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애트머스페릭 리버라고 부르며 폭은 약 400km에서 600km, 길이는 2000km 이상에 달합니다. 대기의 강은 하와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따뜻한 수증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의미로 웜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합니다. 이 대기의 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은 아마존 강의 유량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초당 수증기 수송량이 수억 톤에 달하며 이는 미시시피 강유량의 15배에 해당합니다. 대기의 강으로 인해 북쪽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시간 강수량이 200mm를 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의 강은 12월 23일부터 시작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함한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는 많은 눈이 내려 스키장에는 희소식이지만 저지대에서는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올해 미국 서해안은 비가 오는 쓸쓸한 크리스마스, 블루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 그린 크리스마스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주간 예보를 정리하겠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전선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 북부는 눈으로 바뀌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날씨가 회복되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하강합니다. 서고동적 기압 배치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됩니다. 26일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전 해역에 풍랑특보, 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27일부터는 바람이 다소 약해지지만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28일과 29일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복사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일과 31일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낮 기온은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기상 모델별로 살펴보면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 모델과 미국 GFS 모델, 일본 JMA 모델 모두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파의 강도와 지속기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한국기상청 KMA 모델도 유사한 예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 폭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한파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겨울옷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외출 시 모자, 장갑, 목도리 등으로 체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감싸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차량 운행 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준비하고 부동액과 워셔액을 점검하십시오. 넷째, 보일러와 난방기구를 미리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에 신경 쓰십시오. 다섯째,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온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비닐하우스 보강과 보온 덮개 준비, 난방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사육시설의 틈새를 막고 보온 등을 준비하십시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출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높은 파도에 대비하여 해안가 접근을 삼가고 차량과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산악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은 폭설로 인한 고립에 대비하여 비상식량과 통신수단을 확보하십시오. 요약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이지만 이후 강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한파는 26일에 절정을 이루며 특히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지고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입니다. 27일 이후에는 바람이 다소 약해지지만 기온은 여전히 낮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기상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소박사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